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모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박 대통령과 정치권에는 이번 주가 선택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모시고 주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선 그 배경과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있음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유지되는 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특별검사를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검사의 어떤 수사든 특별검사의 수사든 수사 대상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따라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셀프 임명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특별검사가 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완전히 넘겨받는 건가요? 아마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 네. 수사 절차를 다 이어받아서 수사검사가 정권을 가지고 할 것으로 그럼 봅니다. 특검이 구성될 때까지만 지금 검찰이 네,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조사를 있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구성이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정해진 일정, 이를테면 그대로- 뭐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동안 관심이었던 것이 이제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였는데 별도 특검으로 네, 하게 되는 지금 거죠? 추진하는 건 별도 특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예. 특검법에 따라서 상설 특검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현재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최순실 게이트만에 한해서 별도의 특검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현재 상황. 근데 특검도 특검이고 이제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는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 이제 건가요?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이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그 국회에 불러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예. 그 국회 차원에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 조사라는 거는 이게 국민에게 다 알려지는 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 앞에서 뭐 관련 인물들이 뭐 이 자초지정이 이렇게 됐고 뭐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뭐 내막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사건의 진실을 어느 정도 이제 규명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특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한편으로는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청와대가 내일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고 검찰은 내일이나 모레 중에 조사를 했으면 했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내일쯤 그거를 뭐 밝히겠다는 네, 밝히실 것 같습니다. 입장인데 어떻게 될까요?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방식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뭐 방식은 이미 대면 조사 방식으로는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장소 문제인데 장소도 거의 뭐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청와대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3의 장소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네. 뭐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 안가 얘기도 같습니다. 나오고 예, 있고요. 현재로서는 안가가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청와대 안에 있는 이제 별도의 좀 공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네. 안가라고 하면요. 예. 그리고 이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 과정에서 뭐 신분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피의자 신분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왜 그렇죠? 나중에 기소는 뭐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신분이 그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가 없는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건 없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소출을 하지 못하고 단지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진술을 그러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말 진실이 뭔가 그리고 직접 지시를 내린 분이라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듣자는 그런 차원이지 당장 수사에 어차피 기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피의자로는 할 현실적인 필요도 별로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다 그 근원지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결국 사실이라면은 현재 기소를 앞둔 뭐 최순실이나 안종범의 기소 범위도 대통령의 진술에 따라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최순실 기소 시점이 지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따라서 그런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뭐 모금을 뭐 강제했느냐.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미르재단이나 예. K스포츠재단 모금 추진 경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예. 그 다음에 또 문건 유출에 있어서 비서관들이 왜 그렇게까지 문건 유출을 하게 됐는지, 예. 그 다음에 또 기업가들을 독대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적인 뭐 부탁도 있고 또 그걸 네. 재단에 돈을 내면 또 들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모든 거를 직접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그 문고리 3인방이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이제 오전에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또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할 때 같이 물어보게 되겠죠. 네, 당연히 확인하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국가기밀이 있는 모든 문서를 지금 문고리 3인방의 이메일 계정 자체도 공유를 네.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우리 일반 국민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과연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했을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입을 최순실이 마음대로 했다는 건데 그렇게 신분 확인도 없이 청와대 출입이 가능한 건 결정적으로 누구 의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건 유출이나 청와대 출입 부분 모든 부분이 다 질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까 그 저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면 특검으로 이제 뭐 가게 될 것이 이제 명약 관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검으로 가더라도 신분은 계속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로 뭐 바뀔지 말기는 수사권을 가진 일반 검찰이나 특별수사검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제가 네. 예측하기에는 그렇다는 취지입니다. 예측이 그렇고 뭐 네. 법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네.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조사는 같아요. 그럼 하루에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볼 때 지금 워낙 쟁점이 여러 가지 네네. 아닙니까? 과연 하루에 끝날지 저는 굉장히 뭐 의문이고요. 예. 물론 검찰이나 미리 수사할 내용을 다 일목요연하게 이미 정리가 돼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시간 낭비는 없이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지만 과연 하루 만에 끝날지 심지어 뭐 심야 조사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근데 굉장히 무한정 높습니다. 길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순실 그렇죠. 기소일이 20일이라면서요? 20일까지인데 뭐 실제적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 19일 정도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지금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대통령 그런 영수회담 일정 때문에 내일은 어차피 안 되고 모레부터 한다면은 굉장히 촉박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도 사실은 담당 검사가 부장 검사와 같이 어떤 기소 방향을 의논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워낙 국가적인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검찰 뭐 간부들이 다 모여서 이런 공소장이나 이런 내용을 최순실 공소장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할 건지 의논을 한다면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굉장히 수사 시간도 길어지고 굉장히 임박해서 급하게 예. 기소장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단독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뭐 몇몇 뭐 극소수만 알았다고 해요 사전에 그 단독회담 제안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 뭐 네. 그런 입장인 거고요. 지난 토요일 날 전국 100만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 하야에 대한 민심을 확실하게 확보한 이상 이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확실하게 압박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당히 애매모호한 자세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이선 퇴진, 오늘 시점에서 예. 입장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오늘까지 입장은 뭐죠 지금? 그 원래는 이제 완전한 이선 후퇴를 요구했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노선을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당론을 정한 당론을 건 정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민심을 확인한 상태에서는 이제 내일 대통령과의 어떤 단독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면적인 퇴진 투쟁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단독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뭐 지금 어쨌든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 그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불감청 고소원 뭐 그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퇴진 그 투쟁을 해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점진적인 그런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뭐 그런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그 단독 회담을 이제 추진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당내는 물론이고 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그 회담에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야권 공조가 균열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이제 야권 공조가 탄탄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지금 의총을 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지도부 내에서만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전에 뭐 협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네. 박원순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그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국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좌고우면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쪽이라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까지도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일단 그 단독 그 영수회담을 제안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이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하고 또 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발도 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의원총회 결과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새누리당도 지금 뭐 분당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 해체를 추진하는 비상시국 준비위라는 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 당이 뭐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쪼개지는 게 아니라 당이 뭐 해체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 뭐 한 40~50명 정도 하고 원외 그 당협위원장들 한 40~50명 이렇게 해서 거의 한 9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네. 비상시국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요. 예. 사실상 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이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벌면서 네. 여야 거국 내각이 구성이 되면 그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뭐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제 그런 신세인 거죠. 그래서 여론의 어떤 지지도 그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비박계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친박계가 계속 이런 퇴진 요구를 이제 무시한다면 새누리당은 결국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제 탈당을 하고 제3지대에서 다른 그 세력들과 제3지대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내일 영수회담에서 추 대표가 하야라든지 뭐 퇴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전국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일단 오늘 많은 언론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4가지를 이렇게 꼽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어쨌든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는 이제 즉각적인 하야 여론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조금 질서 있는 퇴진을 네. 요구하는 그런 이제 야당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이제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이선을 후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서 있게 퇴진을 하고 그 대선은 비교적 조기에 치르자. 뭐 이런 의견이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속 퇴진을 거부할 경우에는 하야를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자 뭐 이런 안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가장 많이 지금 이제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경우에는 어쨌든 내일
그 여야 그 영수회담에서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갈래를 타느냐 그것이 가장 이제 관심사일 텐데 현재 대통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봤을 때는 당장 하야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도 뭐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모두 논의하겠다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그런 그 논평을 냈죠. 이 국민의 어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국정 정상화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으로 유추해 보면 대통령이 당장 퇴진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내일 그 단독 영수회담에서 어떤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양측이 그 상당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청와대가 뭐 이런저런 전국 수습책을 이제 고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국정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자발적으로 하야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60일 안에 모든 정말 정책 대안을 후보들이 다 제시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문제점이 60일 안에 상당.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을 추궁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을 정말 바람직하게 간다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도 하야 의사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각 여당이 사실은 자기 당의 어떤 유리한 점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새누리당은 속칭 시간 벌기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당 입장에서는 과연 탄핵소추 발의가 된다 할지라도 3분의 2 이상을 과연 29표 모자라는 것까지 다 얻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헌재로 넘어갔을 때 헌재에서 과연 헌재 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지, 사실 어느 당이나 다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탄핵 잘 기간도 시간도 상당히 그렇죠. 많이 걸리잖아요. 기간도 그 기간 180일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국정 혼란이 더 탄핵이라는 것으로 또 가속화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점진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국정을 손을 완전히 떼겠다 하고 그 사이에 여야가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떤 모든 우리 내치를 총괄할 그런 대안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거마저도 지금 각 당의 의견이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해답인지 그리고 어떤 또 합의점을 또 도출해 낼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모양입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일단 예. 대통령이 예. 나름대로 그 완전히 이선 후퇴하겠다는 걸 선언하고요. 예.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국 내각이 그 대선을 언제 치를지 그 여야와 합의해서 조기 대선을 뭐 6개월 내에 치른다든지 아니면 뭐 내년 6월 내에 치른다든지 이런 그 정치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로드맵은 대통령이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이 말씀이죠. 제시한 게 아니라 이제 거국 내각이 이제 제시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뭐 완전히 빠지고. 이제 이선 후퇴하고 이제 완전 실권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야가 그 대선을 이제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거죠. 만약 예. 당장 하야하게 되면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어느 정당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증이 굉장히 부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뭐 정보를 또 뭐 그렇죠. 알리는 데 시간이 부족할 대선을 거고요. 2달 만에 치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졸속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뭐 부실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고 그래서 거국내각 구성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정당이 이제 그렇게 되면 경선을 치르면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이 제대로 된 그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정치권 내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가장 빨리 대통령 하야와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하는 건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가급적 빨리 대선을 치러야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새누리당 세력이 이제 제3 세력이 합류하게 되는 되고 건가요? 그렇게 네. 되면 본인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정치라는 게 알수 생물이기 없죠. 때문에 그건 예.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제 공감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제 그런 부분 얘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거국 내각 같은 경우에는 저 내치 외치까지 다 저 거국 내각 총리에게 넘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 헌법상의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 정서나 각 당이 다 요구하는 건 그야말로 명목상 대통령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내치외치까지 다 모든 걸 다 넘겨라 이런 지금 차원에서 요구가 되고 그게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권한 아닌가요? 대행 예. 물론 해석의 문제인데요. 예.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네네. 적어도 지금 상태를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 아니냐. 그러면 총리 권한 대행이 필요하고 권한 대행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이론도 지금 많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청와대에서 이 거국 내각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청와대는 정하진 아직까지 않은 뭐 거죠. 그와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정확한 아니고.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부분도 상당 부분 어쨌든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내일 그 단독 영수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제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동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 판사 출신의 조현옥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